최근 집값이 폭등한 동두천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이후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주는 등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동두천시가 국토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주택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경기도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 했던 계획이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연 3,000%가 넘는 고금리를 받아온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411명에게 모두 63억 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폭등한 동두천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살 때 대출 규제를 받게 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규제 이후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시가 올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상 유례 없이 뜨거웠던 동두천 부동산 시장. 상반기에만 1억 원 넘게 오른 아파트가 속출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두천 지행동과 송내동, 보산동 등 6개 동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땐 대출이 주택 가격의 절반까지만 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땐 대출이 30%까지 줄어듭니다. 여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50%가 적용되고 양도세 등 세금도 강화돼 단기 투기 수요도 차단됩니다. 이 효력이 발생한 지 3일째, 불붙던 시장엔 찬물이 뿌려졌습니다. 아파트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예 그냥 매수 문의 없고요. 매도도 그 금액에 그냥 당연히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나옵니다. 7, 80만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오는 거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조정을 좀 붙여버리면 어찌게 되는 겁니까? 정부 정책을 도대체는. 정부의 이번 규제가 동두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에선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은 오른 저기는 아니고 좀 주춤해지겠죠. 좀 지나봐야 결정이 나요. 특히 세금이 강화된 점이 아파트값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두천에 집을 사도 이제 주택세 포함이 되기 때문에 8%, 그다음에 3주택자는 10%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조금 꺾이지 않을까. 반면 동두천 아파트값이 여전히 저렴한 데다 GTX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정부가 이 동두천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관건은 집값 조정 여부겠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가 하면 집값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호재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을 연결해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예. 자, 동두천의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동두천의 민심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제야 좀 집값이 상승해 그 양주시의 절반이나 따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로 동두천이 안게 될 불이익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서울 수도권 거의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투자 수요들이 눈을 돌리게 되고 또 다른 지역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정부는 통계를 보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동두천이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했고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대출 규제라든지 양도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우려도 있고 또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두천이나 지방같이 수요층 자체가 원래 약하던 지역들은 풍선 효과, 그러니까 다른 지역 서울이나 다른 지역들이 규제가 됨으로써 눈을 돌리게 되고 외지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니까 또 동두천에 계시는 또 실수요자들이 따라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동두천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외부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동두천의 실수요자들은 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잠시 올랐는 집값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대출 규제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빠져나가고 망설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부동산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계약을 한 사람들은 지금 취소를 하고요.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도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번 규제에도 동두천의 내 집 마련 좀 망설일 일일까요? 어떨까요? 떨어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게 집값인데 문제는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 대출에 취약하다든지 무리한 대출,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준으로 대출 계획이나 자금 계획을 세웠던 분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금 계획에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되지만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동두천시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집값과 주택 매매량이 하락했으며 올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주택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인구 10만도 안 되는 시를 더욱더 낙후 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 했던 계획이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장영국 의장은 임시회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도지사가 마치 도의회 전체가 찬성한 것처럼 발표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190억 원이 증액돼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도정 수행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소득 상위 12% 도민 수가 당초보다 80여만 명이 늘어 추경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은 오늘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정부의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8월 31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영주권자이며 소요 예산은 149억 원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중으로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지난해 40만 원, 올해 상반기에는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수수실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가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와 환자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며 의료법 개정안에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연 3,000%가 넘는 고금리를 받아온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을 상대로 연리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한 대부업자 2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내고 유인을 해 모두 411명에게 63억 1,9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3명 중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입건된 11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9명 발생하며 11일 만에 다시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59명으로 가장 많고 안산, 평택, 용인이 각각 5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의정부시는 25명, 양주 4명, 동두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83.9%로 전날보다 1.3%포인트 낮아졌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90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자율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백신은 얀센으로 배정 물량은 7만 5,746회분이며 현재까지 1만 3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도는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강제 출국 등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 확진자는 현재까지 전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39만 870명이었던 영유아는 2020년 35만 8,800여 명으로 5년 사이에 3만 2천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원화 감소에 따라 어린이집 회원 건수도 해마다 늘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3,700여 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영유아 감소와 코로나19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올해에만 전체의 8.5%에 달한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고 누리과정 보육률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편성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시가 당초 편성한 액수보다 2,300여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는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중점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설 장비 구입 예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관련 예산이 늘었습니다. 연천군이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어린이들입니다. 이들은 1인당 4만 5,800원 한도 내에서 과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기본대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1인당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필요 예산은 1조 원으로 추산되며 도는 사업 시행을 위해 기금 설치와 예산 편성,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서비스 시작 9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석 달 만에 거래액 100억 원을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6월부터 8월 사이에 30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500억 원의 거래액을 넘었습니다. 현재 배달특급은 23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45만 명의 회원과 3만 6,500여 개의 가맹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건설공사장의 사망사고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22명으로 이 가운데 60%인 72명이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민영제로 운영됐던 경기도의 광역버스 노선이 9월 1일부터 공공버스로 전환됐습니다. 공공버스로 전환되는 노선은 용인시 7개, 화성시 2개, 광명과 파주, 평택시 1개 등 5개 시군 12개 노선 110대입니다. 이번 12개의 신규 노선은 한정 면허로 운영되며 면허 기간은 최초 5년이며 1회에 한해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